모든 물건을 살 때는 비교가 필수야. 그치? 요즘 시대에 비교 안 하면 큰일 나지. 무료 배송 어딨어? 무료 배송. 야, 배송비 너무 비싸. 요거 무료 배송이다. 2,500원, 3,000원 절약. 오케이, 요걸로 구매. 야, 임마, 네 앞에 대출이 2억이야. 2억에 0.1%만 아껴도 20만 원 아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안 알아보고 무슨 2,000원, 3,000원 그걸 알아보고 자빠졌냐? 넌 뭐야? 나? 나는 네 마음.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뱅치님들, 요즘 물건 사실 때 다들 어떻게 사시나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니면 온라인 쇼핑으로? 자,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시더라도 대부분 구매하실 때 가격 비교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당장 뭐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좀 꼼꼼하게 가격을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다들 하실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삽니다. 자, 업체들도 이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경쟁업체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어떤 곳들은 경쟁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면 뭐 10배로 보상을 해주겠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만큼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해 본다는 걸 업체들이 이제는 안다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아예 뭐 상품별로 최저가만 비교해 주는 사이트도 있고요.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서 알뜰살뜰 구매하면 뭐 자기 스스로 좀 만족감도 생기고 뭔가 뿌듯하죠. 네, 뿌듯합니다. 자,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하면은 현명한 소비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만 너무 높은 가격에 사면 호구라는 말을 듣죠. 가끔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호구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어떤 것을 사더라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게 보편적인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분야가 한 곳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부와 돈을 합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A씨는 일단 그동안 월급을 받아온 주거래은행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해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자, 대출 기간이 어떻고 변동금리가 어떻고 뭐 고정금리가 어떻고 은행 직원이 설명을 해줬지만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이해가 좀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았을 때 월에 원금이자가 얼마 정도 나간다 정도만 체크해서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몇 억씩 대출을 받는데 뭐 그래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 A씨는 다음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다시 받아봅니다. 자, 그래도 뭐 두 번째 상담이라고 첫 번째 상담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주거래은행이랑 월 납입 금액에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 뭐 급여 통장 변경 등을 요구하다 보니 오히려 번거롭게 느껴진 A씨는 그냥 주거래은행에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힙니다. 그렇게 주거래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끝마친 A씨는 큰일 하나를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주변에서는 신혼집은 어떻게 했냐, 뭐 전세냐, 매매냐 물어보는 것이었고 매매를 했다고 하니까 뭐 부모님 도움을 받았냐 아니면 대출을 받았냐 등등 물어보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대출 이야기를 하는 게 왠지 그런 A씨는 뭐 주거래은행에서 그냥 대충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작년에 결혼한 직장 동료가 금리는 몇 프로로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3.8% 정도로 받았다고 하니까 본인은 작년에 금리 높을 때 3.5%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데이트를 하던 도중 직장 동료 이야기를 예비 신부에게 해줬고 본인은 0.3% 정도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비 신부는 대출받는 3억에 0.3%면 1년에 90만 원인데 괜히 헛돈 나가는 것 같다며 시간이 아직 있으니 같이 조금 더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은행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기는 어려웠던 A씨는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나 검색을 했는데 우연히 뱅크몰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게 상담 신청을 한 A씨는 본인이 알아봤던 주거래 은행과 방문했던 회사 근처 은행뿐만 아니라 뭐 다른 1금융권 상품들도 알아볼 수 있었고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지도 몰랐던
보험사 상품도 같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3% 금리로 다른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기존 주거래은행에 신청해둔 것은 취소를 하였죠. 앉은 자리에서 0.5% 금리를 내린 A씨는 연 150만 원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출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대학을 들어갈 때도 차량을 구매할 때도 결혼을 하거나 집을 구매할 때도 사실 대출 없이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압니다. 알아요. 저는 그래요. 또 나만 그런 건가? 네. 돈이 없어서. 자, 이처럼 대출은 삶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대부분 좀 시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 다른 것들처럼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가면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조금 익숙한 곳에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몇천 원 차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몇천만 원, 몇 억씩 대출 받는데 이거 몇백만 원씩 차이 날 수 있는데 이런 대출을 비교를 안 해본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에 따라서 약간의 금리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요. 은행이 아닌 보험사나 생명사 캐피탈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하는데 이런 곳들의 경우 따로 지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을 하더라도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안내받을 수도 있고 회사 근처나 집 근처에 있는 은행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안내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0.1% 차이만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받는 돈이 한 3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0.5%의 금리 차이만 나더라도 150만 원, 월에 대략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이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 차이가 난다면 300만 원, 월에 한 25만 원 정도 이자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죠. 1년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생긴다면 뱅치님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소득을 당장 늘릴 수는 없지만 이자로 나가는 돈은 비교만 조금 더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새롭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현재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말이죠. 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담보대출 금리가 현재의 금리보다 더 높다면 금융사를 바꾸는 대환대출을 통해서 나가는 이자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곳 알아보시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힘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저희 뱅크몰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사례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좋아요, 댓글은 진짜 꼭 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